그 박사님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뭐 중간중간 아니면 회의 등을 통해서 업무를 지도하고 관리하는 것은 코칭하고 다른 개념인가요? 이제 대부분 조직에서 리더분들이나 혹은 선임들이 후배들이나 혹은 구성원들한테 하고 있는 코칭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대개 본인이 과거에 경험한 내용이나 혹은 실행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용들을 지적해주고 혹은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것을 코칭한다라고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코칭하기보다는 그냥 업무 지시 혹은 티칭 뭐 이렇게 명칭을 붙여도 괜찮은 거죠. 조직이라고 하는 곳에서 잘 모를 때는 티칭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또한 윗사람이 아랫사람들한테 업무 지시를 해야 될 경우도 있죠. 하지만 코칭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시를 하든지 혹은 티칭을 하든지 결과론적으로는 코칭이고 티칭이지만 코칭 기법을 사용한 티칭이다 혹은 지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의견이 먼저 전제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를 할 때 이번 주에 A 프로젝트에 어떤 일을 할 때 실행할 사람에게 그 일을 어떤 방법으로 실행하겠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그 사람 상대방이 먼저 본인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꼬치꼬치 물어주고 또한 그러한 묻고 답하는 Q&A를 갖다가 반복을 하면서 실행하는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옳을까요?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M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인 깨달아가는 과정, 배움의 과정을 실무자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은 코칭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PM이나 팀장이 일방적으로 실무자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전수해 주거나 혹은 하다라는 것은 코칭 기법이라고 볼 수가 없죠. 네. 그렇다면 성과 코칭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성과 코칭은 말 그대로 역할과 책임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성과 코칭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리더가 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성과 코칭입니다. 그래서 성과 코칭은 반드시 대상은 성과죠. 너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뭐니?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방법들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성과 코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과 코칭을 할 때는 코칭을 하는 사람이 코칭 대상자에게 방법에 대한 개념 혹은 방법에 대한 기준을 사전에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역할에 대한 기준은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고 목표에 대한 기준은 어떤 식으로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은 무엇이고를 상세하게 룰을 사전에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그 룰과 기준에 따라서 상대방이 초안을 만들면 그 초안을 만든 내용을 바탕으로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작성이 된 것인지를 비교해 보도록 혹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고 혹은 들어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과 코칭을 할 때는 모든 것이 성과 코칭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수행하고자 하는 일의 결과를 잘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과 코칭이기 때문에 그 성과 코칭을 내는 프로세서, 이를테면 플랜 두시 프로세서를 팀장이나 혹은 코칭을 하는 사람이 팀원들에게 플랜 두시 프로세서와 프로세서 단계별 실행 방법에 대해서 사전에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성과 코칭을 한다 그러면은 일단 네가 한번 해봐 하고 나서 내가 봐줄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일단 한번 해봐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일을 하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하고 프로세스 단계별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사전에 알려주고 그 기준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나서 결과물을 분석을 하고 코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성과 코칭을 할 때 부족한 점을 얘기하면 간혹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팀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코칭을 할 수 있을까요? 코칭을 하는 사람은 항상 코칭을 할 때 질책이나 야단이나 혹은 부정적인 것을 알려주는 것을 코칭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때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잘 못한 부분을 반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게 할 때도 기법이 좀 필요한 게 항상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실행을 한 당사자가 사전에 약속한 기준 대비해서 결과물의 기준이 어떻게 나왔는지
차이가 어떻게 났는지,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혹은 실행하는 과정에서 실행자가 반성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스스로 작성을 해보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뭐 농담 삼아 고백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일단 아무리 기분 나쁜 이야기라도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것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팀장님, 제가 이게 좀 부족합니다. 라고 스스로가 고백을 하게 하면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과장, 내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잘못을 깨닫고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개선해 나갈 텐가. 예, 부족한 부분들은 다음 달까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제가 좀 개선을 해서 앞으로 이런 실수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자기 입으로 말을 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래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우선 프로세스는 본인 스스로가 기준 대비해서 깨달을 수 있는 코칭을 하는 게 중요하고, 상대방이 먼저 자기 잘못을 시인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조직에서 뭐 윗사람이나 혹은 뭐 아래 사람이라도 윗사람한테 뭔가 잘못한 점이나 혹은 반성해야 될 점을 지적하면 기분 나쁘지 않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게 하느냐 아니면 윗사람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상대방의 감정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한 지적을 하거나 잘못을 이야기할 때는 스스로 고백하게 하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가져가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코칭하는 사람들의 숙제라고 볼 수 있죠. 네.